네, 8월은 통상 여름 휴가철 맞아서 거래량도 적은 데다가 역사적으로 주식 성과가 좀 부진한 달로 꼽혀왔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둔화 또 연준의 긴축 중단, 성장 개선으로 뉴욕 증시 나쁘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. 자, 8월 우리 증시 전망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할 종목 전격 분석해 봅니다. 자, 유창희 이스토리 본부장 모셨습니다.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네.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된 이슈들 단기 악재로 끝날까요? 뭐 단기 악재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면은 과거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예전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. 이게 2011년도 그때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예요, S&P가. 근데 8월 8일에 신용등급 강등했거든요. 네. 그 전부터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추가적으로 가격을 막 급락시키기보다는 한 달, 네, 두 달 나오네요. 정도 박스 쳐드린 데 보면 행보를 하고 나서 올라갔습니다. 근데 네. 이렇게 짧게만 보면은 뭐 그냥 증시에 별로 변동이 없었던 것 그 위치가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확대해서 보면 엄청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어요.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 조정받고 또 계속 그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이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. 그 지금까지 올라온 상반기 올라온 증시를 무너뜨릴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다만 이제 약간 지금은 시장이 좀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기업의 실적은 나쁘지 않고 경제 지표도 아직은 좋은데 다만 이제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.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약간 차익선 매물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일본이 YCC 조정 얘기가 나왔고 또 이번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좀 미국의 채권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, 그러니까 한번 채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저께 하루만 본다라면 신년물은 조금 올랐습니다. 그리고 2년물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는데 네. 어쨌든 10년물이 4% 이상을 보여줬을 때 작년 11월은 그 영국 연기금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네. 올 3월은 SVB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7월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들어서 다시 4%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약간의 증시에 8월 달에 걸림돌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7월하고 8월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7월보다는 8월이 조금은 굴곡진, 그러니까 7월도 엄밀히 따지면 횡보세였거든요. 근데 8월도 7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좀 대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주 강하지 않다라는 걸 본다라면 7월 달에 주도했었던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는 조금 8월 달에도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로봇이라든지 AI, 바이오 이런 기존의 성장주에서 조금 벗어났었던 성장주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만약 8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온다라면 이런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미국 증시에서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네. 또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종목 관련한 이슈들 네. 좀 여쭤볼 텐데요. 포스코 홀딩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. 모건 스탠리에서 15일 이내 하락할 확률 80%.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를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, 자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, 본 기자님? 저는 뭐 15일 이내에 하락할 가능성, 네. 지금 최근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중요한 거는 네. 이 하락이라는 게 단기 고점에 따른 하락인 것인지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하락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뭐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길게 봤을 때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어요. 다만 이제 최근에 2차전지가 수급 쏠림이 상당히 심했었죠.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한 2주 정도, 그러니까 한 10거래일 기준으로 본다.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증시 예탁금이 한 8조 정도 늘어났었고요. 그렇죠. 네. 신용융자 대출도 한 1조 가까이 늘어났었고요. 그리고 그
미수금, 3일짜리 초단기 미수금도 한 3천억 이상 늘어났었습니다. 근데 그 많은 자금이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로 갔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는 네.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고 또 반대로 그 자금이 빠지면서 급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증시의 변동성을 높인 것이고 그것이 좀 진정될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.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세는 계속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기업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급등락에 따른 어떤 기간 조정 혹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길게 본다라면 네. 한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50만 원 당분간은 한 50만 원 전후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된다라면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분할로 매수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투자 타이밍을 좀 네. 잡는다라면 최소한 8월 말 정도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왜냐면 50만 원 정도가 전후가 지지력을 확인하는데 딱 하루 만에 이게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. 네네. 최소 한 달, 두 달. 에코프로도 80만 원, 그러니까 지난 3월 달, 4월 달에 80만 원 돌파하고 나서 50만 원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80만 원을 돌파해서 150만 원 가는데 그 기간 조정이 한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. 두 달 반, 3개월 정도.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8, 9월 달은 약간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좀 8월 중순 이후부터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50만 원 지지력 확인 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바이오 섹터로 좀 옮겨봐 보겠습니다. 2차 전지주 조정 받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 바이오 섹터 탑픽 그리고 투자 전략도 바로 좀 여쭤볼게요. 네, 최근에 보면은 네. 바이오주들이 은근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미 그 6월 달, 7월 달부터 조금씩 반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추세로 본다라면 바이오주들이 조용히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, 또 빠르면 하반기, 뭐 내년 상반기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가 돈 먹는 하마거든요. 근데 그렇죠. 자금을 좀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영향이 큰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국내 주요 한 5개사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삼성바이오로직스, 뭐 유한양행, 한미약품 모두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1분기 때도 좋았거든요.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구나. 예전에는 좀 적자 기업이 많았다면 물론 이제 지금은 상위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흑자세,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신뢰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 AI 쪽인 것 같아요. AI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의료 헬스케어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, 뭐 진단 시장이 네. 조금 더 정밀도가 높아진다든가 신약을 개발했을 때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후보 물질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되면서 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결국엔 지금 로봇, AI, 뭐 바이오, 뭐 초전도체까지 본다면 네. 기존의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반도체,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네. 반발 심리가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 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상대적인 선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 그렇게 무거운 유한양행이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네.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렉나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
상당히 그 신약이라든지 뭐 임상 이런 부분,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안구건조증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주가 한 24,000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.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를 도입을 해서 그 신약 개발을 조금 더 좀 빨리 특허 물질을 찾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. 네네.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가 AI 관련된 기업이 좀 있고 또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던 게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대주주가 160억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네. 약간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좀 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 섹터 탑픽으로 좀 봐도 될까요? 지금 네, 말씀 뭐 주셨던 제가 유한양행, 말씀드린 종목분들이 그래도 한올바이오파마, 상대적으로 다른 그리고 기업들보다는 브로노이. 네.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바로 다음 종목으로 좀 여쭤볼 텐데요.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카카오입니다. 지금까지는 사실 상당히 소외가 됐었는데 네. 자,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?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카카오하고 뭐 최근에 카카오페이, 뭐 카카오뱅크, 뱅크, 네. 뭐 또 최근에 보면은 좀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좀 주려고 그렇죠. 하는 시점에서 미국 증시에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. 있는데 네. 일단 실적은 조금 아쉬운 내용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영업이익이 27% 감소한 1,25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광고 매출이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기존의 컨텐츠 관련해서 수익 사업이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.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비교가 나온다라면 카카오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시마크를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그때는 엄청나게 좀 지탄을 받았었거든요. 네. 이걸 이렇게 비싸게 인수를 하느냐. 한데 오히려 그 이후에 포시마크가 실적이 엄청나게 도움을 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카카오는 최근에 보면 딱히 뭔가가 좀 기대감을 주는 게 별로 없죠. 오히려 SN 관련해서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카카오엔터가 너무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카카오 그룹이 올라온 것은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낙폭과대 인식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좋게 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약간 지금 이제 좀 노이즈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실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준다라면 좀 제한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. 특히 이제 네이버의 행보하고 카카오 행보가 좀 확연히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,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실망감 혹은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네이버 쪽에 투자가 집중된다라면 그럴 수 있겠네요. 저는 뭐 일단은 카카오의 주가는 네.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자, AI 로봇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. 네. 자, 투자 심리 좀 개선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하반기에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 올라오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?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해 네.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슈들이 계속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그게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상 얘기가 나온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이 관련해서, 이제는 예. 로봇까지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아까 계속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면서 또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죠. 제일 큰 거는 뭐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. 로봇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삼성이 이제 유머노이드 관련해서 개발에 착수한다. 뭐 이게 본격적으로 조금 관련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로봇주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특히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그 신제품 그 폴더 관련 언팩 행사 할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참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응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죠. 샌드박스 규제로 인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 하고 있고
또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? 이제 네이버가 조금 주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네이버가 초반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인들이 생성형 AI를 좀 도입해서 재건에 좀 참여하겠다 했었고, 최근에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가 8월 24일에 공개를 하죠. 네. 그리고 생성형 검색도 9월 달에 베타 테스트가 시작을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온 뉴스는 8월 중에 이제 다 8월에 몰려있긴 한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도 삼성 그 엔지니어링하고 협업을 해서 수주 가능성 얘기가 나와주면서 AI는 지금 이제 네이버가,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도체 쪽은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이끌었다라면 네.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전혀 힘을 못 내고 있었는데 좀 네이버가 좀 이끌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그 AI 관련해서는 약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. 지금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. 월화. 그리고 어저께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타이밍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.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지금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생산형 로봇 또 협동형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티라유텍이라든지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. 특히 이제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공장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서 솔루션을 공급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국내 주요 기업들하고 다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SPG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인데 이 회사는 이제 일반 공정에 좀 관련이 있고 또 자회사가 내일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. 그러한 이슈들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 좀 본다라면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 휴머노이드 이런 쪽 관련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뉴스를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좀 더 봐야 되지만 삼성이 맘만 먹으면 자회사를 아예 편입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죠? 보니까 네.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삼성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한 종목들 네.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또 시장 관련된 맥을 잘 짚어주시는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